경쟁자의 무장능력 확장. 레오나르도의 알레니아 에르마키는 판브로 에어쇼의 M346 훈련기 공격기 버전인 M346파 실물 크기 모갑을 전시하고 있었다. M346파는 JDAM과 SDB, IW 공대공 미사일과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 렉셀라이트 정찰 포드, 딜의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MBDA의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과 마트어 공대함 미사일, 아셀산의 테이버 유도 폭탄 키트, 턱경 LJDAM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GPS 인즈 유도 키트, MK-8111과 MK-82 범용 폭탄의 결합도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였다. 향후 여러 나라에 M346파를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미 국제 무기의 이해를 받을 수 없는 나라들은 MBDA 제품 또는 이스라엘제 무기를 M346파 공격기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터키제 유도무기를 통합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터키제 유도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에게도 M346파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의 10년 간담회에서 파50과 카원, 수리온이 단계적 성능 발전 추진이 간단히 언급되었다. 파50을 도입한 필리핀, T-50I를 장차 파50으로 개량하는 인도네시아 LM2032 레이더를 이스라엘에서 직접 도입하지 못하고 한국 면허 생산 KM2032 레이더 도입 중 등에서는 파50의 BVR 교전 능력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LM2032 레이더와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 디지털 RWR 등을 보유한 파50이 유일한 전투기이며 수-27-30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군은 영공 규모에 비하여 전투기 숫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T-50I도 파50으로 개량해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파50 운용국들을 위한 개량 프로그램 수출과 파50 완제기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파50의 BVR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성능 개량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50을 캐스와 인트, ATK 공격 임무와 에이펙 임무를 위한 공격기로만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 달리 수출형 파50에는 추후 BVR 교전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통합과 장거리 IF 신문 기능도 통합된 시도 통합이다. 파50의 타겟팅 포드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 공군형과 수출형 모두에 해당된다. 정밀한 항법 시스템이 파5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이 되어 있고, 역시 파5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된 US940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는 동일한 테딜J 네트워크 가입자들의 좌표 데이터와 고도 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산출한 항법 데이터를 사용한 자체 항법 데이터 보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보유한다. LM2032 레이더가 고고도에서 정밀한 공대지 표적 획득이 가능한 공대지 모드들 역시 파50이 높은 공대지 정밀도를 갖게 하는 장점이다. 타겟팅 포드를 통합함으로써 파50의 우수한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타겟팅 포드의 플러 영상으로 표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대 영상으로 획득, 식별한 표적의 빈폭이 매우 좁아서 각도 분해능이 매우 정밀한 레이저를 조사하여 항공기의 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표적의 3차원 각도 데이터를 획득하여 표적의 정밀한 좌표 정보와 거리 데이터를 산출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공대지 표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군 FOEF에 탑재하는 급유 11을 파50에 그리고 타겟팅 포드를 탑재함으로써 GPS 유도 무기보다 정확도가 더욱 높은 레이저 유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것 역시 표적 공격 정확도를 높이고 표적 완파를 위해 필요한 공대지 탄약 숫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타겟팅 포드 탑재가 파50에 포함된 이유다. 파50에 탑재되는 5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인 급유 38은 투하 후에 파이어 앤드 포겟이 가능한 반면 레이저 유도 무기는
타겟팅 포드로 표적의 취약점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해당 조준점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탄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탄착 정확도가 JDAM보다 높고 적은 숫자의 탄약으로 표적을 완파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유도 폭탄은 급유 12, 급유 38과 마찬가지로 기본 탄약은 MK 82이기 때문에 타겟팅 포드를 탑재한 파50에 급유 11을 탑재하고 XATK 등에 투입되는 어터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파50이 고속 에이펙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타겟팅 포드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다. 에이펙 임무에 필요한 임무 장비가 그동안 파50에 없었지만 장차 파50은 언X33과 같은 정밀한 타겟팅 포드를 에이펙을 위한 표적 식별과 획득 장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FX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 대부분의 제작을 한화 계열 방산업체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애저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다. 한화 시스템 KFX의 애저 레이더 입증 시제는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와 전력 공급 모듈 두 가지 LRU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저 레이더 입증 시제 안테나의 송수신 모듈 숫자와 배열 간격, 안테나 크기와 형상 등이 모두 보안 사항이다. 입증 시제의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는 KFX에 통합되는 애저 레이더의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의 IAI 산하 엘타사의 테스트 설비에서 해당 업체 기자재를 사용하여 실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까지의 진행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한화 시스템이 제작한 애저 레이더 입증 시제는 한국에서 신호 송출 시험을 완료한 후에 이스라엘로 보내져서 엘타가 제작한 X밴드 화력 통제 애저 레이더인 LM2052 레이더의 후방 LRU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애저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졌다. IAI 엘타는 자사의 시뮬레이션 설비 등을 활용하여 애저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를 지상에서 시험하면서 주로 다양한 모드들과 능동주사 배열 안테나의 빔 송출과 빔 조향 기능, 신호 수신 기능을 연동하는 테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추후 애저 레이더에 통합되는 모드들이 한화에서 제작한 애저 레이더의 능동 배열 안테나와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스라엘에서 데몬스트레이터 실증 작업은 2019년 3월까지 계속된다. 즉, IAI 엘타는 KFX의 애저 레이더 데몬스트레이터의 지상 테스트와 실증 작업뿐만 아니라 실기체 통합 전의 항공운용 테스트까지 담당한다. 애저 레이더의 입증 시제는 실제 KFX의 애저 레이더에 배열되는 것과 동일한 갱 TRM들이 배열되어 있으며 안테나의 면적과 TRM 숫자는 더욱 적다. 실제 애저 레이더와 비교하여 TRM 숫자, 안테나 면적 숫자 비율이 어떠한지는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분해능, 그리고 CCM 성능, 신호 강도 등은 레이더의 안테나 이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애저 레이더의 경우에는 안테나 이득이 LPI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애저 레이더의 안테나 이득은 안테나의 면적과 TRM의 숫자, 각계 TRM들의 안테나 이득, 그리고 TRM 간의 배열 간격과 주파수 등과 수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X밴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화력 통제 레이더로서 고정된 안테나 면적 안에서 이들 요소들이 레이더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각계 송출 수신 채널 역시 높은 안테나 이득을 보유할 수 있도록 TRM을 최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안테나 설계 SW 도구는 에드와 한화 시스템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화 시스템은 이와 같은 설계, 평가 도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애저 레이더 개발 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능동주사 배열 인테나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TRM 배열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파50 개량 향방 KFX 애저 레이더 활용
F-414 적용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파-52 파키스탄 JF-17 인도 티저스 MK 1A와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파-50은 다른 전투기들과 입찰 경쟁을 한다. 파-50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면서 결국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을 하는 시기다. 물론 2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 어대서 2016에서도 제임즈 39 전투기 사부사가 파-50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JF-17은 파-50과 비슷한 공허 중량과 최대 이륙重량을 갖는 항공기이지만 BVR 교전과 공대함 스탠드오프 공격 시 800역 공대함 미사일, CM400AKG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세두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이며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체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다. 해외 티저스 MK1A 역시 에저 레이더와 자체 방어를 위한 ECM 장비를 운용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티저스 MK1A에는 파-50과 마찬가지로 F-404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는 이미 말레이시아 공군이 F-404 엔진을 탑재한 FA-18D 전투기 할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반면 JF-17에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영하다가 예비 항공기로 전환한 미그 29N의 RD-33 엔진의 파생형인 RD-93 엔진 탑재. 파-50의 F-404-2 엔진은 페이덱 엔진 제어 채널과 애프터 버너를 모두 이중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다. 티저스는 파-50과 공허 중량과 최대 이륙重량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LCA이다. 이처럼 그동안 경공격기와 리프트 시장 위주로 판로를 확대해온 파-50이 이제 정규 전투기들과 경쟁하면서 추가 성능 개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채공시간 증대. 파-50의 채공시간 증가는 이미 파-50 항공기를 도입한 해외 운용국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공군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파-50의 채공시간 증가 개량에 대해 적극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공군에서 캐스 임무는 대개 로엔드 전투기인 파-50 60대와 100대 이하의 F-52F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제29 전술개발전대의 가상적기로 운용되는 항공기와 제1전투비행단의 F-5F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캐스 투입 가능한 로우엔드 항공기 가용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장차 로우엔드 전투기 세력으로 파-50 60대이며 파-50 60대도 캐스 임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 캐스 세력은 장차 크게 김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군의 공지 전투 여력이 지금보다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